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전문 기자의 시선으로 세상의 돈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상사의 거물 스미토모 코퍼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해볼 겁니다. 스미토모는 1919년에 설립되어 100년 넘게 세계 경제를 움직여왔죠. 일본의 3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거대 기업입니다. TOPIX와 니케이 225 지수에 포함된 핵심 기업이죠. 오늘날 스미토모는 세계 3대 종합상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과연 이렇게 거대한 기업은 항상 투명했을까요? 종합상사는 상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로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매일 이루어지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큰 돈이 오가는 곳엔 유혹도 큽니다. 수많은 계약과 거래 속에서 작은 틈이라도 생긴다면 그 틈은 순식간에 거대한 구멍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스미토모의 명성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관리했을까요? 수많은 자회사와 복잡한 지분 구조가 이를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이 글로벌 거인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성장은 단순히 비즈니스 수완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스미토모의 진짜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2년 아르헨티나의 새 화폐 페소가 등장해요. 1페소는 1달러였죠. 오랜 인플레이션에 지친 국민들은 안정에 대한 희망을 품렸어요. 이전 화폐 아우스트랄 만개가 단 1페소가 되는 순간이었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져요. 1970년 이전 화폐와 비교하면 무려 10조분의 1 가치였거든요. 2002년까지 1달러 고정환율은 유지돼요. 하지만 그 뒤는 지옥이었죠. 2003년 1달러에 3페소.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멈추지 않는 추락. 2023년 초에는 1달러에 178페소까지 치솟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2024년 4월 연간 289.4%를 기록했죠. 이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작은 단위인 센타보는 더 이상 발행되지도 사용되지도 않아요. 무려 10페소가 겨우 1 미국 센트 가치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2023년 8월 14일 정부는 공식 환율을 1달러에 350페소로 고정시켜요. 하지만 암시장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았죠. 화폐 개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실패한 카드였어요. 주기적으로 100대 1에서 1000대 1 비율로 새로운 화폐가 도입되었죠. 그때마다 국민들의 지갑은 텅 비어갔어요. 그래서 이 화폐 어떻게 됐을까요?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요. 페소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한 나라의 고통스러운 역사예요. 신뢰를 잃은 화폐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500억 원이 불과 3일 만에 증발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바로 캐리라는 개념이죠. 캐리는 자산을 보유해서 얻는 수익이거나 반대로 보유 비용을 뜻해요. 밀이나 옥수수 같은 원자재는 보통 보관 비용 때문에 마이너스 캐리죠. 하지만 이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아포스트로피. 선물 시장 프리미엄을 이용해 해지된 원자재를 플러스 캐리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들은 금을 예로 들었어요. 금융위기 시 안전자산인 금을 저가에 빌려 고가에 빌려주는 방식이죠. 이것이 바로 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이에요. 저금리 자산을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하지만 캐리 트레이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만 돈을 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시장이 항상 안정적일 거라는 치명적인 가정을 했죠. 초반에는 수익이 났어요. 사람들은 열광했고 투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하지만 시장의 작은 변동에도 캐리 트레이드는 취약합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으로 상황은 급변했어요. 빌린 자산 비용은 치솟고 투자한 자산 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했죠. 대한민국의 유통업계를 꽉 잡고 있는 세 개의 거물 다들 아시죠? 롯데,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입니다. 이 세 백화점 체인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 이상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죠. 현대백화점은 그 중 하나로 독자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과연 이들의 경쟁은 항상 공정했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백화점의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수많은 소비자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이 공간에서 말이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돈이 움직이는 곳에는 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유통업계의 숨겨진 단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공룡들이 시장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는지 말이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그저 화려한 상품에만 눈길을 빼앗기곤 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비즈니스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1997년 겨울 대한민국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제1은행 뱅크런 사태가 터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돈을 찾으러 은행으로 몰려들었죠. 한때 대한민국 5대 은행 중 하나였던 제1은행. 1929년 조선저축은행으로 시작해 역사가 깊었습니다. 50년 한국저축은행, 58년 제1은행으로 이름을 바꿨죠. 조흥, 상업, 한일, 서울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갑자기 빨간불이 켜집니다. 수익성 악화와 부실 채권이 쌓여가던 겁니다. 결국 고객들이 돈을 인출하러 몰려드는 뱅크런 사태. 은행은 순식간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급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살리려 했죠. 하지만 역부족, 결국 해외 매각 수순을 밟게 됩니다. 2005년 제1은행은 스탠다드 차타드에 인수됩니다. 이름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코리아로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 월스트리트의 거인 E.F. 허튼의 이름은 모두가 알았죠. 그들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사였어요. 말 그대로 돈의 제국이었죠. 창업주 에드워드와 프랭클린 허튼 형제부터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럴드 웨브까지요. 하지만 그 빛나는 이름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E.F. 허튼은 뱅크 오버드래프트, 즉 무단으로 다른 은행에 돈을 인출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수천 개의 계좌에서 단 이틀 만에 수억 달러가 사라졌어요. 마치 마법처럼 말이죠. 일부 지점 매니저들이 은행에 자금을 이체할 때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킨 겁니다.
이른바 체크 카이팅, 즉 부도 수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었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죠. 그들은 수표가 처리되는 데 걸리는 플로트 시간을 이용해 자금을 잠시 빌렸었습니다. 그 돈으로 투자 수익을 올리고 또 다른 빚을 막는 데 사용했죠. 악순환이었어요. 수백 개의 은행이 이 사기극에 휘말렸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미국 법무부와 연방준비제도가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전국의 은행들이 EF 허튼의 수상한 거래를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균열이 생긴 거죠. 결국 1985년 EF 허튼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벌금 275만 달러와 은행에 대한 보상금 8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어요. 돈으로 따지면 당시 최고액의 벌금이었죠. 그 스케일이 상상이 되시나요? EF 허튼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수많은 고객들이 등을 돌렸고 결국 이 회사는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EF 허튼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돈의 제국이 무너진 드라마틱한 순간, 탐욕의 끝은 늘 비극입니다. 이라크, 이 이름만 들어도 문명의 태동이 느껴지지 않나요? 메소포타미아, 바로 인류 문명의 요람입니다. 기원전 6000년부터 이곳에서 도시, 문명, 제국이 싹텄죠.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위대한 발명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쓰기, 수학, 항해, 시간 측정, 달력, 점성술, 심지어 바퀴까지.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바로 인류 지식의 보고였죠. 돛담배와 법전도 여기서 나왔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7세기 이슬람 정복 이후 이라크는 아바스 칼리프 왕조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바그다드는 이슬람 황금시대의 세계적인 문화, 지식의 허브로 떠오르죠. 지혜의 집 같은 기관들이 이곳에 있었으니 그야말로 지식의 보물섬이었습니다. 하지만 1258년 몽골군에 의해 바그다드가 파괴되면서 영광은 잠시 잊혀집니다. 이후 이라크는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역사의 풍파를 겪게 되죠.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오스만 제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됩니다. 이 모든 역사를 담은 이라크는 면적 43만 8천 제곱킬로미터, 세계에서 58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4,600만 명 이상으로 세계 31위의 인구 대국이죠. 수도 바그다드는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유산이 현대 이라크에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문명의 요람, 이라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974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이 일어났죠. 주인공은 한때 미국 20위 은행이었던 프랭클린 내셔널뱅크입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은행의 뒤에는 미켈레 신도나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었어요. 마피아와도 연루된 인물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비밀 결사 프리메이슨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은행 파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려 당시 미화 수십억 달러가 공중분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이 돈으로 당시 아파트 수십만 채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죠. 신도나의 손길이 닿으면서 은행은 서서히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거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자금은 위문의 경로로 사라졌죠. 은행의 재정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1974년 10월 8일 프랭클린 내셔널뱅크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은행 파산으로 기록되었죠. 정부와 수사기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배후에는 마피아 은행가 신도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신도나는 결국 파산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금융범죄 역사에 길이 남을 미스터리로 기록되었죠. 8천억 유로, 상상이나 가시나요? 우리 돈으로 무려 1,000조 원이 넘는 이 돈이 한 은행을 통해 흘러갔습니다. 주인공은 덴마크 최대 은행 단스뱅크예요. 1871년 설립된 유서 깊은 이 은행은 겉으로는 견고해 보였죠. 하지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에스토니아 지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수상한 계좌들이 이 작은 지점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무려 8천억 유로, 즉 1,0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이곳을 경유했습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져요. 이건 명백한 돈 세탁의 징후였죠. 누가, 왜 이 많은 돈을 덴마크 은행 에스토니아 지점으로 보냈을까요? 알고 보니 비거주자 계좌를 이용한 불법 자금들이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거대한 돈 세탁, 은행은 정말 몰랐을까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진실이 드러납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 세탁 스캔들이었죠. 미국, 덴마크 등 여러 국가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단스뱅크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22년 미국 법무부는 단스뱅크에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요. 20억 달러,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액수죠. 이 스캔들은 은행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돈 세탁은 단순히 불법을 넘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금융범죄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 드라마예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싱가포르 항공그룹, 매출액 15위권이 거대 기업이죠. 세계 최초의 A380, B787에서 15난 기록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기업,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을까요? 그룹 산하에 20개 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지죠. SIA 엔지니어링은 전 세계 9개국의 MRO 사업을 펼쳐요. 보잉, 롤스로이스와 27개의 합작 투자까지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항공카고는 화물기와 여객기 화물칸을 관리하죠. 저가 항공사 스쿠트도 100자회사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구조가 돈의 흐름을 베일에 쌓이게 만들어요. 회계사들의 눈을 현혹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전 세계적으로 돈이 돌고 도는데 누가 어디서 돈을 빼돌릴까요? 작은 거래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싱가포르 걸이라는 상징적인 브랜드도 이 안에 있죠. 그녀의 미소 뒤에는 엄청난 자본이 움직입니다. 오래된 리버리처럼 재무 구조도 크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의혹이 증폭됩니다. 투명성은 어디에 있죠? 수십 개의 자회사, 수천 건의 거래, 과연 완벽할까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작은 균열이 곧 드러날 거예요.
회계 감사관들이 드디어 칼을 베들 때가 올까요? 그래서 이 거대 항공사의 재정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